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상현 목사입니다.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은 국민일보 마이12가 만든 책 소개 팟캐스트입니다. 매주 한 권의 신간서적을 소개하고요.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하면서 일상과 신앙의 다리를 놓아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며 따뜻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책은요. BTS 인사이트, 자람과 진심이라는 책입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책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진 아이돌 그룹이죠. 최근에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요. 뉴욕 공연도 매진되고 유럽 공연까지 심지어 이 비틀즈와 비교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이 문화 현상이 되어지고 있는 이 아이돌 그룹이죠. 이 그룹에 대해서 분석한 책들이 요즘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 특별히 경영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할 BTS 인사이트, 자람과 진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김남국 저자는요. 경영 책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분인데요.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는 책의 편집장이시고요. 아주 여러 권의 지금 당장 경영 전략을 공부하라, 파괴하라, 혁신하라, 모방의 힘 같은 국내 동시대적인 상황들을 국내 상황에 잘 맞게 소개해주고 있는 저자이시면서 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국적인 상황을 잘 아는 가운데에서 또 트렌드한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경영의 일선에 있는 분들 또는 경영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 저자의 안내에 따라서 이 BTS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고 있는 이 그룹을 통해서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 BTS 인사이트, 자람과 진심의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방탄소년단 BTS에 5가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오무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글로벌 전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반 보통 기업들이 정교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서 나아가는데 애당초에는 이 BTS는 그런 글로벌한 전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로컬화 전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각 현지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들이 문화 상품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아주 필수적인 것인데 BTS는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쓴 가사를 들고서 한국어로 활동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로컬화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거예요. 대형 기획사 소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자체의 노력과 전략으로 이것들을 극복하면서 큰 성과를 냈다라고 보고요. 네 번째는요. 매스미디어의 혜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상파 예능 출연 등으로 단기간에 인지도를 높이는 것들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자신들이 자체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 SNS를 통해서 365일 24시간 전 세계에 방송하고 소통하면서 이 세계 대중음악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글로벌한 팬들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요. 정형화된 아이돌 전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룹은요. 힙합과 아이돌이란 융합하기 힘든 조합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편견들이 많았답니다. 아이돌이 무슨 힙합이냐.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면서 보란듯이 성공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책은요. 그래서 이런 BTS에 대한 특징들을 한 5가지 정도로 좀 크게 보면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들을 많이 잘 찾아내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성에서 온 열정이다라고 해서요. 이들이 단순히 열심만 있는 그룹이 아니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유형 아이돌이고요. 또 그것들을 경영적으로 접목을 해보면 자율성을 부여하면 역량은 따라온다. 팀워크는 인성에서 온다라고 하면서 이 BTS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 너머에 있는 인성을 부각한 한 챕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BTS가 가지고 있는 진심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위대한 전력은 내면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마음을 음악에 담는 그들의 스토리를 잘 소개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융합의 싱귤레리티, 특이점이라고 보통 경영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점을 이 BTS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들은 익숙함과 참신함을 결합하고요. 또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적인 특성이 이들에게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요. 셀프 메이킹 신화라고 해서 제품에 그러니까 이들의 문화 현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에는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BTS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주요 서사들을 좀 소개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거대 콘텐츠 인터랙션이라고 해서요.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이 미디어 시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호응을 하면서 선도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팬들, 암이라고 일컬어지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들을 가지고서 동반자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이들의 이 현상들, 문화 현상들, 성공의 요인들을 아주 꼼꼼히 분석한 책입니다. 또 단순히 감상평이나 획일적인 칭찬보다는 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또 여러 가지 관계자들의 인터뷰, 그리고 이들의 현상을 이 저자 가지고 있는 그 경영적인 장점을 가지고서 잘 분석해서요. 이것들이 조직 또는 어떤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또 리더십을 연구하기 원하는 분들 또 이들을 좋아하는 많은 팬들에게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상세히 풀이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요. BTS의 불변의 핵심 원칙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BTS 음악은 구성원들 내면에 있는 진심을 담은 이야기다라는 게 불변하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 청춘과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억압을 막는 선한 영향력이 이들의 불변의 원칙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팬들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수평적인 소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은 이야기, 선한 영향력, 그리고 수평적 소통이 계속적으로 이들의 서사가 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들의 핵심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보면 저는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매직 샵이라는 이들의 노래 가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나인 게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문을 하나 만들자 너의 마음속에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거야. 믿어도 괜찮아. 널 위로해줄 매직 샵. 자, 평범해 보이는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들의 진심이고요. 이들이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싶은 선한 영향력이고 이것이 팬들과 수평적인 소통을 이루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외국의 네티즌들이 이 노래를 듣고서 펑펑 우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마도 이것은 언어가 다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BTS가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저는 이 책 중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챕터가 세 번째 장의 싱귤레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BTS가 앞서서 말했던 언급한 이 세 가지 원칙, 핵심 원칙을 지켜가면서도 다양한 음악 장르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이고 문학, 예술, 철학, 영화,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이들을 분석했습니다. 익숙함과 참신함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이 융합되기가 힘든 개념인데 이 BTS가 이 부분들을 탁월하게 해내고 있다는 거죠. 조나버거 교수의 최적 독특성이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익숙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고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익숙하면 익숙한 대로 또는 참신하면 참신한 대로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을 이루기 쉬운데 이 최적 독특성이란 개념을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VOD 서비스를 볼 때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들을 추천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추천한 영역의 영화들이나 이 영상들이 내가 이것들을 좋아했다고 해서 비슷한 영역만 계속 추천해주면 어느 순간에 고객들이 질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객의 취향에 부합하면서도 조금씩 다소 도전적인 그 장르들을 그리고 경험들을 추천해주면 고객들은 질림보다는 좀 더 참신함을 느끼면서 이 서비스를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BTS가 그런 면에서 이 싱귤레리티를 탁월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단순히 팬들만 이들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될 수 있는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이 경영 전문가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낭독의 시간입니다. 책 내용 중에 일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너무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한 챕터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 에필로그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노력과 실력 그리고 리더십이다라고 되어 있는 챕터 중에 첫 번째 하드워킹,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이들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챕터를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정말 열심히 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최고의 무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 춤 연습에도 최선을 다했다. 춤 연습은 데뷔 초 하루 16시간을 했을 정도다. 멤버마다 잘하는 분야가 있었고 잘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었다. 어떤 멤버는 탁월한 춤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보컬이나 음악 만들기 역량은 떨어졌다. 반대로 랩이나 음악 창작에 탁월한 멤버가 있었지만 춤 실력은 다소 떨어지는 멤버도 있었다. 그들은 때로 서로 경쟁하며 때로는 서로 격려하며 역량을 끌어올렸다. 그래서 다른 아이돌에 비해 차별화된 춤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칼군무가 K-팝의 핵심 경쟁 요소이기 때문에 대부분 남성 아이돌 그룹은 춤과 관련해서 놀라운 경쟁력을 갖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K-팝 남성 아이돌 그룹 가운데에서도 최고난도 춤을 소화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시혁 대표와 대표 프로듀서 피독,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룸펜스 역시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특히 음악 트렌드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음반 제작, 뮤직비디오 제작 등과 관련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뮤직비디오를 보는 순간 가용한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재능이 있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음악과 퍼포먼스의 품질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음악적으로도 멤버들이 믹스테이프를 발매하고 작사 작곡에 참여하고 보컬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성공의 기본 전제 조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쉼없는 노력에다가 올바른 방향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방향 설정이 잘못된 상황에서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할 수도 있다. 성실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 앞서 언급한 5가지 전략적 방향성이 옳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5가지 전략적 방향성은 인성에서 온 열정, 진심의 출력, 융합의 싱글레리티, 셀프 메이킹 신화, 거대 콘텐츠 인터랙션을 말합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운 때문에, 누군가는 우연 덕분에 큰 성공을 경험한다. 현실에서 운이나 우연, 행운 같은 요소는 분명히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장기적 성공,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함정이 있다. 계속 성공하고 싶다면 열심히 해야 한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단기적 성공은 가능할지 몰라도 성공을 지속할 수는 없다. 흔히 경영학에서는 성공 요인을 한두 가지 요인으로 요약해버리기 때문에 성공이 쉽게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리오는 정의라는 콘셉트를 초코파이에 집어넣어 성공했다는 식으로 간단히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마케팅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성공에 크게 기여하긴 했지만 제품의 품질을 위해 노력한 연구개발팀과 생산팀 그리고 기업 활동을 지원한 각종 지원부서 모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기에 실제 성공을 거두어낼 수 있었다. 모든 다른 성공도 마찬가지다. 단기간에 대박 말고 지속적으로 성공을 이어가고 있다면 성실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실 성실은 우주의 존재 원리이기도 하다. 지구에 있다 보면 모든 게 차분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주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맹렬하게 돌고 있다. 태양도 우리 은하 주위를 맹렬한 속도로 돌고 있다. 우리 은하 역시 은하단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덕분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다. 쉼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면 작게 시작해도 큰 성취를 이루게 된다. 위대한 일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엄청난 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 성공은 계속하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성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방탄소년단은 나만큼 해봤으면 돌을 던지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 그리고 이는 성공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 자, 어떠신지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우연히 얻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책을 읽다 보면 BTS 잘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한국의 저 젊은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에 대한 그들이 노래 제목처럼 피와 그런 여러 가지 열정들이 느껴지면서 감동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 챕터를 읽으시면서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룹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내면에 맞닥뜨릴 때, 잘 연결되어질 때 엄청난 파급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이것을 보존해내는 의미인데요. 이 보수를 잘못 활용하면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기독교가 그런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본질에 집중한 가르침, 가치, 그것을 지키려는 그 보수에는 언제든지 박수를 보냅니다. BTS에서도 이런 보수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지켜내야 되는 핵심 가치들은 그들은 잘 지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나 팬들의 요구에 부응해 가면서 호흡해 나아갈 때 그들은 끊임없는 생존력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로 새로 다가오는 이 새 시대, 새 포도주, 구원의 역사들을 폄하했던 것이죠. 자, 그럴 때 결국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 그리고 우리가 속한 조직, 공동체가 본질은 분명히 놓치지 않아야 되지만 시대에 맞추어서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맞이하는 것들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열려있는가? 또 창의적으로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갖는 도전의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BTS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BTS의 노래 한 곡의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스트라는 곡의 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너무 어려운 걸 이 길이 맞는지 정말 너무 혼란스러워. Never leave me alone. 그래도 믿고 있어. 믿기진 않지만 길을 잃는다는 건 그 길을 찾는 방법. 코리아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 있었던 보이밴드, 아이돌 그룹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창조적인 길을 감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좀 고여 있는 물은 없는지, 나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내가 도전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저도 그런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을 보내고자 합니다. 자, 오늘 BTS에 대한 이 책 소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책 한 권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세요.